그 뭡니까 백운대를 비롯해서 궁왕보유가 무슨 세풀 삼각산이라 말이지 않습니까? 이게 중심을 이루고 사방으로 백두산, 명산, 지리산 등의 산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을 관장하고 누르고 이끄는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충북지방 역시 이 한반도는 그 만주에서 내려오는 큰 그 벌판과 산맥이 뻗쳐나오다가 우리나라 경계에서 크게 솟아오르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무슨 백두산이 됩니다. 그런 백두산에 크게 솟아오르는 그 힘이 넘쳐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우리 한반도의 척추를 이루고 있는 백두대간인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동쪽은 범전한 산이고 서쪽은 쇠사랑같이 이렇게 산맥들이 뻗쳐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차령산맥이라든가 광주산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내려오면서 경기도와 충청도의 산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 충청북도는 차령산맥과 소백산맥이 그리고 일부 태백산맥이 이루어진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잘 아다시피 너무 잘 아는 얘기겠습니다만 11개의 시군을 충청북도는 지니고 있습니다. 11개의 시군 중에 제가 조사해보니까 시는 충주시, 청주시, 제천시 3개뿐이 없더라고요. 뭐 시가 되는 조건은 인구가 많아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가장 적은 수의 시를 지니고 있는 걸 봐서 충청북도가 적기도 하겠습니다만 인구도 그렇게 많지 못한 그리고 산악으로 이룩되고 바로 그러한 것이 이런 충청북도고 이 11개의 시군은 나름대로 진산을 전부 지니고 있고 진산을 중심으로 옛 도시들이 형성됐고 그 진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를 통해 가지고 경우에는 어떤 물줄기는 속리산, 보은 속리산에서 내려가는 물줄기는 금강을 이루고 낙동강을 이루고 한강을 이루는 중요한 그런 자원으로서의 산으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위기 좀 보겠습니다. 산에 관한 얘기를 좀 하자면은 공자가 논어에서 옹야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고 지자는 요수하고 인자는 요수라. 즉 슬기로운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슬기로운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가 지자는 동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움직임이 많고 또 인자, 슬기로운 사람은 정하다, 고요하다. 그래서 지자는 낙하고 지자는 즐겁고 인자는 수라, 인자는 오래오래 사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주자라는 분이 거기에 많은 그 주석을 옛날에 공자 이후에 정의천 하는 정명도 하는 분들부터의 학자들의 주석을 붙여서 주석을 붙였는데 주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지자는 다하러 사리 이 주유 무체하여서 유사어수라.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사람은 이 사리에 통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두루두루 흘러가면서 막힘이 없다. 무체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사어수라 물과 비슷하고 그래서 요수고 그래서 물을 좋아하고 인자는 어진 사람은 의리에 안정되게 돼 있어가지고서 후중 불천이라 아주 두텁고 무기익해서 별로 옮겨다니지 않는 특성을 가졌단 말이죠. 그래서 유사어산이라 산과 비슷해서 그래서 요산이라 그런 거로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자가 슬기로운 사람의 특성과 어진 사람의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왜 산을 좋아하고 왜 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우리가 유추해본다면은 바로 그렇습니다.
이 산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 아주 편안하게 있으면서 두텁고 어떤 은인자중하게 자리하게 있음으로써 우리들의 중요한 삶의 터전이 되고 우리 삶의 깊은 그러한 의지처로서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마을에 우뚝 자리하고 있고 늘 우리 마음속에서 자리하고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은 산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은연중에 자리하고 있음으로써 우리는 이 산을 마음으로 의지하고 또 마음을 주며 또 우리들 삶에 어떤 편안함으로 하게 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삼는 것이 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산은 그냥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다 편안하고 우리의 삶의 의지처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재원이 되는 그런 의미를 띠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면에서 본다면은 주산 혹은 진산이라는 것은 바로 그 지역에 으뜸되는 그러한 기운을 지니고 있는 그와 같은 삶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삶의 의지처가 되는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진산에는 제사를 사당을 들고 거기에 보호하고 이러한 일을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의 현대에 와서는 바로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어떤 마음의 의지처인 산을 우리가 버릴 수 없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칠 수가 없고 우리의 마음의 깊이 어떤 간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충청북도 향토사 연구에서 진산을 주제로 해가지고 이러한 세미나를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겠습니다만은 단양에 왔습니다만은 단양의 땅과 동학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동학의 동학은 관으로부터 탄압을 받았습니다. 이 탄압을 피해서 이 단양에 동학에 이색해진 해월체 10년간 은거를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동학 도인들이 산간 소로를 통해서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오늘과 같이 도로가 잘 뚫리고 도로망이 이렇게 널리 퍼져 있지 않은 그때이기 때문에 산간소로라는 것은 그 당시에 중요한 소통하는 통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충청도의 이 산은 바로 이 큰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서로 어우러지고 있는 그런 산이기 때문에 그 산을 타고 강원도도 갈 수 있고 또 경상도도 갈 수 있고 여기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소통을 통해서 동학교도들이 내밀히 활동하던 그러한 지역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정리라는 곳에 가면은 그곳에 10년간 있으면서 거기에서의 동학의 중요한 경전인 용담유사를 발간을 목판으로 합니다. 근데 그건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 용담유사를 발간한다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지역에 흐르는 물이 사동서 내려오는 물을 갈천이라고 부르는데 갈천 일대에 해월성이 은거하고 있으면서 이때가 뭐냐면 1880년대 초반입니다. 1882년에 임오군란이 일어나죠. 임오군란이 일어나고 그때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부딪혀서 일본 군대가 쫓겨가고 이러한 변란이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던 상황이 바로 그 시절입니다. 그때의 세상을 새롭게 개혁하고자 하는 인사들이 이 처음 구석 저기 그 장정리 갈천까지 해월선생을 찾아와서 동학에 입도를 합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주로 이 호소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입교를 했어요. 그래서 서인주라는 사람은 동학혁명 동안에 전봉주와 함께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호남 사람이 아니라 호소 사람입니다. 충청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직접 오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입교를 해서
나중에 뵈러 왔던 그 손병이라든가 박인호도 역시 호서 사람입니다. 손병이 역시 충청북도 사람입니다. 그분들이 와서 입교를 했어요. 근데 그 입교를 한다는 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것은 그 다음에 10년 지나서 일어나는 1894년에 일어나는 동학혁명의 주요한 인물로 역할을 합니다. 동학혁명은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새롭게 바꿔놓는 그와 같은 혁명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 1910년에 우리나라는 일제에게 국권을 뺏깁니다. 그 국권을 뺏겼는데 9년 뒤에 1919년에 3.1 독립운동을 일으킵니다. 서인주는 그동안에 이제 죽었지만은 이 손병이 박인호는 이 3.1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충청도 단양이라는 저 시골 마을에 거기서 비롯된 그 작은 움직임이 10년 뒤에 동학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커다란 힘으로 작용을 했고, 그 이후에 3.1 독립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와 같은 힘의 작용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역사의 변동과 역사의 원동력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함으로써 그 어떤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 여기에 해월 선생이 10년간 은거했다. 그럼 뭐 동학한테나 중요한 거지. 뭐 중요하냐? 동학에는 중요하죠, 동학에는.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역사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대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싹을 틔운 것이라는 의미로 본다면은 이것은 상당히 우리나라 전체에게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비록 작은 일이라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붙들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찾아간다는 것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충북의 지인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많은 그 동학교도들이 이 산과 산에 난 작은 소로를 자신들의 소통의 길로 삼고서 내방을 하면서 지금과 같이 국도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산과 산으로 다니면서 이 충청도에서 경상도로, 충청도에서 강원도로 돌아다니면서의 어떤 뜻을 모으고 새로운 세상의 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도 역시 진상과의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허용된 시간이 한 20분 정도라고 그러니까 나머지 글을 많이 썼습니다만은 그 글은 제가 자료에서 혹시 시간이 되면 읽으시고 저의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칠까 합니다. 두서운 얘기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선의 풍원의 역사라고 할까요? 가면 그런 것도 있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진산에 잘못 이걸 이따가 말씀하세요. 자, 그 자료집 보시면은 자료집에 나와 있는 게 단양의 진산을 잘못 표시했어요. 충북의 진산이라고? 그리고 소백산도 표시가 잘못되어 있고, 이거 저기 다 가져가시면 16페이지 보면은 이거 가지고 하면은 기초연수 하신 분을 다 믿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맨 끝인데. 그리고 도악산에서 우리가 저기 제사 지냈지, 금수산에 제사 지낸 적이 없고, 소백산이라 하면은 국도 지도자 발행한 거기 볼 것은 구이사 뒷산부터 중앙까지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또 요 아래 보면 영주에 있는 그 태봉을 얘기했는데 저 고려 때 청기로왕 때 우리 태봉은 조선 영조 때 옹주 태실 옹주비가 연구원에 있어요. 이거 하고 전혀 반대는 걸 하고서 진산을 하니까 혼동이 되네요. 혼동이. 제가 이따가 발표할까 오늘 완전히 썩 깔려 놓으니까 많이 발표하는 사람은
여기 기존에 한걸 다 밀어내니까 제과타는 다 허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금수산 얘기도 했어요. 금수산 얘기도 했다고요, 제가. 아까 발표하실 때 금수산은 저기 저 기후대만 지는 거지. 아, 그 금수산 산이 얘기도 아닙니다. 했어요, 금수산. 금수산은 기후대 지는 거지. 거기는 저 진산이 아닙니다. 그 뭐 소리도 다르니까 뭐 꼭 뭐라고. 저 부원에서 저도 말씀드리겠어요. 저 계산양투자연구의 공문인데요. 선생님이 쓰신 자료에는 계산의 진산을 분자산이라고 쓰시는데 계산의 저 진산은 금산에 되어 있어요. 동국에서 승남 등등 문헌에. 문헌에 기록해서 쓰시지 그냥 일반 자료 갖고 쓰시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양의 진산 중에서 영춘의 진산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신릉 동국 여주 승남에 성산하고 진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표시 안 하고 영춘은 1625년이에요. 그 역사가 빼놓고 그냥 어디서 자료만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전혀 단양을 무시하고 하는 겁니다. 단양을 잘 알고서 했어야지 그냥 자료에 나온 대로 하면 안 되죠. 이거는. 먼저 번에 사전 정리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총괄적으로 하는데 내가 이번엔 먼저 번에 제가 얘기 안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진산 발표를 하기 때문에 단양의 진산을 발표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죠. 일단 네, 이상입니다. 발표하시고요. 이따가 발표하실 때 그분들 소리 다 달라서. 나도 그런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복수가 했는데 쓸까 하다가 안 썼어. 뜨겁네요. 그럼 지금부터 각 시군별로 쓴게 준비하신 잘못이네. 정보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멀리서 새벽 일찍 출발하셨던 영동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영동의 임대경 회장님께서 영동군의 진산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못했어.